대통령께서 오늘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깜짝 발표를 한 게 있는데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라고 했어요. 대통령이 X에 이번에 5월 9일 만기가 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 하나씩 볼게요. 다주택자가 뭐예요? 무주택자가 있고 1주택자가 있죠. 주택 없는 사람, 주택 하나 있는 사람, 두 채 이상 있는 사람을 다주택자라고 해요. 그 다음에 양도세 뭐예요? 양도세?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내는 세금. 부동산 세금 3개 있어요. 취득세 있어요. 취득할 때 냅니다. 그 다음 갖고 있는 거 뭐라 그래요? 보유하는 동안도 냅니다. 그 다음에 양도, 팔 때 냅니다. 팔 때 내는 세금 중과 무겁게 부과한다는 거예요. 더 많이 내라는 거죠. 유예, 그걸 잠깐 중지시켜 놓고 있었어. 그거 이제 연장 안 해. 유예 연장 안 해. 중과 다시 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다시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 5월 9일에 지금 1월이니까 이제 2, 3, 4, 5 4개월이 남지 않았어요. 이거를 다시 유예를 한 해 만에 말들이 많았는데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과라는 게 어떤 거였는데요? 그 설명을 한번 먼저 또 드려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자 시절의 공약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였어요. 그 말대로 이제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의미를 한 번 더 설명을 아주 쉽게 드려볼게요.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과세표준 용어 어렵나요? 그럼 그냥 금액에 따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게 이제 비용이 공제되는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금액에 따라서 6에서 45%의 세율이 적용이 돼요. 표 보면 너 1200 이하 벌었니? 6% 내. 너 1200에서 4600 벌었니? 15% 내. 이해되시죠? 너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세금을 많이 내. 너 아파트 샀는데 10억 넘게 올랐어? 그러면 45% 내. 그러니까 절반 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지방세 포함하면 이제 50%까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세금이죠. 근데 중과였잖아요. 중과. 6에서 45%에서 더 매기는 거예요. 어떻게? 2주택이야 플러스 20%, 너 3주택이야 플러스 30%. 그래서 극단적으로 가면 10억 초과했을 때 45%에다가 여기 35% 더 붙어서 75%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지방세 포함하면 80%까지 넘어가는. 그럼 내가 10억 벌었는데 8억을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확 와닿으시죠? 이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무서움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된다고요? 이 5월 9일 만기였는데 이제 다시 이때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작된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세금 정책이라는 게 와닿으시죠? 그럼 내가 다주택자예요. 5월 9일 지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가 다주택자라고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세금을 이렇게 매긴데 나 지금 2개 있는데, 나 3개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안 팔죠. 그 전에 팔죠. 언제라고요? 얼마 안 남았어. 부동산이란 거는 지금 딱 내놓으면 우리가 잔금 칠 때까지 보통 3개월 정도 걸려요.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럼 지금 딱 거의 3개월이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내놓겠지. 촉박하긴 해요, 시간이. 물론 이거를 이미 예상하고 했던 분들도 많긴 합니다. 왜냐면 다주택자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상식적으로 내가 2개 갖고 있어, 3개 갖고 있어. 그럼 뭘 팔까요? 상대적으로 안 좋은 걸 팔겠죠. 내가 갖고 있는 거 중에. 아니면 뭐예요? 자식한테 주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시행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안 팔죠. 요 사이에 안 판 사람이 이 5월 9일 이후에 팔까요? 당연히 안 팔죠, 상식적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시중에 매물들이 잠기는 거예요. 매물이 사라진다. 매물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 게임 해봤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이게 실행이 됐었어요.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유예가 왜 나왔냐면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를 폐지까지는 아니고 이거를 유예시켜줬던 거예요. 근데 그 유예가 연장되고 있다가 이제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어게인 문재인 정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추가 설명 안 해도 아시죠, 다들? 이걸 지금 똑같은 걸 몇 년째 설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이 2개가 있잖아요. 공급이. 하나는 뭐예요? 진짜 지어주는 공급이 있죠. 없던 집을 지어주는 공급. 두 번째는 뭐예요? 갖고 있는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는 공급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가 사실 공급의 주체예요. 내가 집이 2채, 3채 있어. 한 채는 내가 거주하고 나머지 한 채, 2채를 어떻게 하겠어요? 임대를 주겠죠. 다주택자를 꼭 나쁜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게 옳지 않습니다. 전세 사기 예전에 집 막 여러 채, 막 수십 채 했는데 세입자들, 임차인들 돈도 안 내주고 그런 건 정말 잘못됐지만 내가 그냥 돈이 있어서 집을 한 채 더 사고 또 한 채 더 샀어. 그거를 그냥 시장에 맞게, 시장가에 맞게 임대를 놔. 그걸 나쁘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적어도 우리 부투스쿨 구독자분들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부자의 마인드를 갖고 있으셔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잠깐의 기회가 있긴 있겠죠. 어디서? 이런 서울 등 어떤 규제 지역에서 이런 매물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사실 큰 의미 없어요. 왜? 대출을 다 틀어 막아놨어요. 지금 대출 얼마 나와요? 6억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또 토어제라고 해서 갭 투자가 안 돼요. 전세 껴놓고 사놓는 게 안 돼요. 그냥 실거주자들만 그냥 사야 돼요. 그래서 사실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결국에 중과를 하게 됐고 이제 잠긴다. 이 이후에 이제 또 하반기에 그리고 내년까지 2027까지 큰 방향성이 정해진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정답부터 하나 드리면 기본값, 기본 전제 조건 뭐예요? 이거 탈출하셔야 됩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대통령이 나와서 직접 얘기했습니다. 이제 막겠다고. 이거 중과하겠다고. 자, 근데 저는 돈이 없는데요. 늘 나오는 얘기.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7천이든 1억이든 정말 그 소액으로도 할 수 있는, 계속해서 작년, 재작년 그 전부터 제 영상을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기회가 온 거예요. 지금 또 계속 이거의 연속이에요. 쭉 가려고 하다가 한 번, 쭉 가려고 하다가 한 번, 이 기회가 오거든요. 이때 또 적극적으로 노리셔야 돼요. 왜냐면 최근에 또 막 이제 사람들이 호가가 막 팍 올라가고 뭐 경매 낙찰가율도 막 올라가고 새해가 돼서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또 멈추겠죠. 한번 또 한 번의 타이밍이 온 겁니다. 여기서 최악이 뭐예요? 무주택자로 그냥 계시면서 아, 이제 집값 떨어지겠구나, 아, 이제 다주택자들 큰일 났네, 이제 다 거지되게 생겼네, 제발 그런 유튜브 좀 보지 마세요. 몇 년 전부터 지금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부터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기어코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아마 더 강력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현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라이브 강의 때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반드시 부자가 되십시오. 파이팅!